안녕하세요. 따뜻한 밤편지 지우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저는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고 가까운 서점에 잠깐 들렀었습니다. 책들도 둘러보고, 책 둘러보는 사람들도 둘러보고, 시원한 차도 한 잔 마셨습니다. 특별하진 않지만 하루를 마무리하는 나름 괜찮은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많이 분주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 툭 하고 보내주면 어떨까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도 좋겠고, 같은 공간 안에 적당한 거리에 앉아서 각자 시간을 보내는 따로 또같이의 시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저자 칼 필레머의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라는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책장 넘길 힘도 없다, 눈 뜰 힘도 없어, 꼼짝하기 싫어 싶으시다면 지우가 함께 읽어드릴게요. 편안히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 책은 전 세계가 주목한 코넬 대학교의 인류 유산 프로젝트 칼 필레머 교수가 집필한 책이고요. 미국 라이브러리 저널이 선정한 2011년도 최고의 책,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해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로 선정이 되고 있는 인생 선배들의 담담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하루 힘들었던 이런저런 그런 고민들, 이 현자들이 말해주는 삶의 지혜 속에서 힌트를 얻어보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또 하루 마무리하는 편안한 시간으로 그저 듣기만 해도 좋은 책일 것 같습니다. 따뜻한 밤편지, 오늘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 책을 당신의 창 가까이 띄울게요. 오늘 밤도 좋은 꿈이길 바래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오늘은 제7장 행복은 선택일 뿐 함께 읽겠습니다. 주어진 날들을 헤아려라. 인생의 현자들의 견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특히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은 모든 것을 시간과 연관해서 본다는 점이다.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시간은 실로 삶의 본질이다. 시간은 그들이 헤엄치고 있는 바다이며 그것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이 책에 나오는 모든 교훈들을 만든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제한된 삶의 시간이 있다는 심오하고 깊은 존재론적 인식은 인생의 현자들의 삶 전 분야를 관통한다. 젊었을 때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처럼 예기치 못한 경험을 하고 나면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닫기도 하지만 보통은 젊은 나이에는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앞에 남겨진 수십 년의 삶이 끝도 없이 길어 보여서
딱히 시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중년이 되면 인간이 시간의 동물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다. 하지만 온갖 수단을 이용해 그 사실을 부인한다.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배우자를 얻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기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삶의 어느 지점에 오면 시간에 속해 있음을 확연하게 깨닫게 되면서 심리학자들이 제한된 시간의 지평선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난다. 인생의 현자들은 단 한 가지의 중요한 진실, 즉 인생은 짧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아주 다양한 표현과 비유를 이용했다. 뼛속까지 깊숙이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이나 해답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자 애를 써보지만 듣는 이는 관심은커녕 오히려 반감을 표하기까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 10대들을 대할 때 이런 느낌을 흔히 경험한다. 10대 아이들에게 그들에 앞서 그 시기를 거쳐온 어른들로서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할 때가 있다. 가령 자세를 반듯하게 하라거나 패스트푸드를 덜 먹으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정작 그런 말을 하면 대부분의 10대들은 또 그 소리 하며 지겹다는 표정을 짓거나 알았다고 근데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알아 하는 눈빛으로 빤히 쳐다볼 때가 많다.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안 들려 하며 소리치기 직전의 표정을 할 때도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시간에 관한 이 조언만큼은 우리는 모두 10대이다. 삶의 행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생의 마지막 고갯마루에 서 있는 인생의 현자들은 절박한 목소리로 말한다. 인생은 짧다고. 어떤 이들은 이 사실을 갑자기 터득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천천히 깨달았을 것이다. 어찌됐든 거의 모든 인생의 현자들의 삶의 끝에서 보니 인생이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며 나이가 들수록 그 속도는 더 빨라진다고 말한다. 아마도 인생의 현자들이 시간을 흥청망청 낭비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물을 펑펑 쓰는 도시 사람들을 보는 사막 사람들의 심정이 되지 않을까. 조던체는 이렇게 말을 했다. 인생이 짧다고 하더니 살아보니 그 말이 사실이더군. 68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믿을 수 없이 빠르게 지나갔어.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게 벌써 50년 전이야. 눈 깜빡할 사이라는 말이 있지 않나. 그 말처럼 정말 짧다네. 애시 페이스트 역시 나이를 먹어갈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서 순식간에 100세가 되어노라고 했다. 인생의 현자들은 말한다. 젊은 사람들, 역시 지금 자신들 나이가 되면 이렇게 말을 할 것이라고.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흐르는구나. 그들은 이 피해갈 수 없는 진리를 젊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깨우치기를 바란다. 이는 그들을 우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기 바라기 때문이다. 성서에 나오는 인물 다윗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한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도록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인생의 현자들은 삶의 진리가 얼마나 쉽게 잊히고 억압되는지를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헤아리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제한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하루하루를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라고 강조한다.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삶의 끝자락에 도달해서야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몸소 느낄 수 있다면 그 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젊은 나이에 한 친구를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적이 있다. 그 후 한동안은 삶의 끝이 있다는 생각에 잠시 내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기도 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별반 달라질 것 없는 평소의 소모적인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왔다. 조 바이노는 젊은 사람들이 시간이 한정돼 있다는 사실을 늘 유념하며 살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지적한다. 처음 태어나서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죠. 그때는 내가 예순이나 일흔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 예순 혹은 일흔이 되지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그리고 여든, 아흔이 닥쳐요. 정말로 빨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를 정도로 엄청 빨리 오지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상관없이 인생은 짧다. 그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삶을 잘 살아가는 비법은 한 가지다. 주어진 나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카르페 디엠. 라틴어인 카르페 디엠은 흔히 현재를 잡아라로 번역되지만 원래 하루를 수확하라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 인생의 현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도 바로 그것으로 우리가 매일 수확하지 않아서 잃는 기쁨, 즐거움, 사랑, 아름다움들이 무수히 많다는 의미이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는 삶의 즐거움들, 살아있다는 그 자체의 기쁨을 누리지 않는 것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탈무드의 격언을 인용했다. 우리는 즐기지 못한 모든 주어진 기쁨들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현재 이 순간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를 깨달은 인생의 현자들도 매우 많다. 제네비프 포타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나는 이제야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평생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들을 하며 보냈지.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깨달았어.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야.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인생의 현자들은 삶의 접근 방식을 바꾸어야 하는 적절한 시기에 현재를 잡아라는 교훈을 깨닫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좀 더 일찍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 주어진 날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나는 베시 셔먼이 손녀에게 보내는 편지를 매우 인상 깊게 읽었다. 베시의 손녀가 이 편지에 담긴 내용을 잘 새겨두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손녀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황금 같은 우리 삶을 땡땡땡 하면 어쩌지? 혹은 땡땡땡 하지 않으면 어쩌지 같은 걱정들과 가꾸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단다. 할머니는 20살에 첫 직장을 구해 월급 대부분을 저축하고 살았지. 한 선배가 너무 아등바등 살지 말고 젊음을 즐기라고 귀중한 충고를 해주었지만 귀를 닫고 살았어. 그땐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으니까. 공연 한 편, 연극 한 편을 볼 때마다 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든다는 사실에 늘 신경을 썼지. 그리고 나는 모든 것들을 잘 해내고 싶어서 정말 정신없이 살았단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이를 먹으니 내가 알던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났단다. 그제야 난 깨달았지. 이 하루가 매 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진실된 관계야말로 우리 삶의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 상실을 통해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 인생의 현재들도 있다. 메르베스 그리스 하버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들이 4살 때 심하게 다친 적이 있어. 그 사건 때문에 나는 삶은 선물이라는 인생관을 갖게 되었지. 인생은 아무 때나 빌려보고 반납할 수 있는 도서관의 책 같은 것이 아니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 미루지 말라는 말이야. 트루디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언젠가 어떤 일을 이룰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언젠가가 바로 어제일 수도 있다. 힘든 시간을 통과한 끝에 얻게 된 삶의 비밀 혹은 답을 이야기하는 인생의 현자들의 표정에서 기쁨이 묻어났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지어 보이는 아련한 미소 속에서 마침내 이해했어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인생의 현자들은 삶을 열정적으로 포용하려면 무엇보다 시간을 잘 이용하라고 말한다. 하루하루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나날이기에 그 시간들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레리 젠킨스는 삶을 열정적으로 포용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일이든 너무 오랫동안 미루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다른 때는 하지 못하는 딱 그때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거든. 그랜드 캐니언 아래에는 휠체어 전용 통로가 없어. 아래로 내려가고 싶으면 두 다리가 멀쩡할 때 가봐야 한다는 말이지. 이 주제와 관련한 조언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헨리어트 와그너의 조언이다. 장례식은 참석 못하더라도 친구는 지금 당장 만나라. 내가 가까운 친구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라네. 아내와 나는 친구들의 장례식에 가지 않을 걸세. 견딜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하지만 친구들이 초청하는 즐거운 자리나 행사에는 언제든 갈 거라네. 간혹 캔자스나 사우스 캐롤라인이나 혹은 산간벽지에서 설마 정말로 오지는
없지 하는 생각에 초청장을 보내는 친구들도 있어. 하지만 그런 초청장을 받으면 우리는 간단해. 파티를 정말 좋아하거든.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자네 장례식에는 가지 않을 것세. 그래서 여기 온 거라네. 그러면 친구들도 정말 좋아하더라고. 우릴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린 정말 그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를 따라하는 친구들까지 있더라니까. 우리의 나날들을 헤아리는데 실패한다면 앞으로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일들을 기다려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위험 역시 감수해야 한다. 인생의 현자들은 말한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이러한 인생관을 일상의 습관으로 만들라고 말이다. 삶을 대하는 이러한 태도는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얻는 선물이다.